네. 이 SAT화 네 번째 발표 1학년 2반 구자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발표할 것은 아토믹 스트럭처라는 것으로 원자의 구조, 그러니까 원자의 구조 그리고 이제 원자 모형의 변천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아톰이란 뭘까요? 아톰은 영어로 원자인데 그 어원이 아토모스라는 그리스에 있습니다. 토모스는 일단은 나누어지다라는 뜻이고요. 이제 아는 부정영어로서 나누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원자가 이 시대 대 사람들은 원자가 제일 작은 것으로 생각했으니까 네, 만든 어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Brief History of the Atom, 간단한 이제 원자 역사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엠베도클레스라는 사람의 일단은 사원소수를 주장했고요. 이제 그를 아리스토텔레스가 개성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오원소수를 주장했는데요. 일단은 불, 공기, 흙, 물 순으로 이제 무게가 제일 무거운 거를 물이라 했고요. 제일 가벼운 거를 위에 두는 불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 위에는 이제 제5원소라고 해서 제일 완전한 에테르 개념과 비슷한 그런 원소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그 화학의 아버지죠. 돌턴입니다. 원자론인데요. 일단은 모든 물질은 원자로 분해된다라고 했고요.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일단은 all atoms of a given element are alike. 그러니까 수소를 이루는 원자들은 다 모두 같다라는 그런 예를 들 수 있다면 그건데요. 근데 이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위원소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수소를 예로 들어보면은 일단은 그냥 수소가 있고요. 중수소, 삼중수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수소인데요. 일단 이 핵자의 중력 이 중성자가 한 개씩 더 추가해지는 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것들은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compounds are made of atoms combining fixed proportion. 화합물들은 이제 그 고정된 그런 원자들의 질량으로 합해진다. 그리고 이제 이 화학적인 반응은 그저 원자들의 자리 재배열일 뿐이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원자가 생성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게 마지막 원칙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전자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는데 응급선 실현이라고 여기 일단 유리관이 있죠. 이 일단 유리관을 일단 방전시킵니다. 방전시키면은 이제 마이너스 극이랑 플러스 극을 달았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이 전류는 그 말 그대로 전자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 전자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일단 가운데 그 바람개비를 답니다. 바람개비를 달면 이게 돌아가겠죠. 전자는 질량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질량이 있는 입자라는 거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이제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뭐 카드 같은 걸 놔둡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 뒷부분에 이제 그림자가 생기겠죠. 얘는 직진하는 성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진할 띄는 입자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여기 이제 한 플러스 극을 자석을 이제 갖다 대면은 이제 그쪽으로 선이 휘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이제 3번 이 성질을 발견하게 됐고요.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 전자라는 것은 이렇게 플러스 극인 양성자 이런 큰 푸딩 같은 거에 플러스 극을 띠는 푸딩 같은 거에 전자라는 이런 알맹이들 속속들이 박혀 있는 모습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톰슨의 모형, 푸딩 모형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자의 유무를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전자의 전하량 얼마일까 해서 로버트 밀리컨이 이제 기름방울 실험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64쪽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은 일단 이걸 준비합니다. 준비해서 이제 분무기로 기름을 이 통 안에 아주 작은 입자로 만들어서 뿌립니다. 뿌리서 이제 이 위쪽을 마이너스인 음극판으로 만들어주고요. 아래쪽을 양극판으로 만들어줘서
여기 구멍을 뚫어서 이 입자가 여기로 내려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서 엑스레이를 쏴서 이 입자들을 플러스 극으로 대전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극인 기름 입자는 여기 위에 마이너스 극이니까 위로 전기력을 받겠고 아래로는 중력을 받겠죠. 그러면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이제 이 기름 방울이 정지해 있는 게 한두 개씩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아래로는 mg, 위는 전기력 Q1 하면은 Q가 이제 전하인데 이걸 넘기면은 이제 이걸 통하여 전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은 어네스트 러더퍼드의 금박호일 실험입니다. 이 금박호일 실험은 일단 알파선을 이렇게 놔둔 다음에 알파선 방출기로 이렇게 알파선을 쏩니다. 쏘면은 여기 가운데 금박이 있고요. 금박에서 이렇게 산란되겠죠. 산란돼서 이 산란된 게 원형 스크린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대부분이면 이제 다 이렇게 가는데 가끔씩 튀어나오는 게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일단은 여러 개 많이 쌌는데 뭐 한두 개만 튀어나오니까 뭐 다른 개는 다 이제 뒤로 가버리니까 이제 그러면은 원자는 대부분 빈 공간이구나. 네, 첫 번째 이걸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 핵자 가운데 있는 핵자 튕겨나오는 게 한두 개 없으니까 핵자가 이제 전체 원자에 비해서 완전 작구나. 그리고 이제 그 이 원자에게 질량이 다 몰려 있구나. 그리고 이게 플러스 극을 띠고 있구나. 이제 이게 이 중성이어야 되니까 전자가 마이너스 극이잖아. 그래서 이제 플러스 극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65쪽의 이소톱스 동위원소입니다. 여기서 언급한 이 동위원소인데요. 일단은 이 위에 있는 이게 질량수고요. 이제 아래 게 원자 번호입니다. 위에가 이제 양성자 개수 더하기 중성자 개수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양성자 개수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은 중성자의 질량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은 바로 66쪽의 문제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클로니는 염소죠. 염소가 이제 염소의 75%는 35가 염소고 25%는 37가 염소다. 얼마나 많은 중성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원자 질량은 얼마입니까? 일단은 염소는 원자 번호가 17이니까 35에서 이제 17 빼면은 중성자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18개. 얘는 똑같이 해서 20개. 근데 이제 여기서 66쪽에 나온 것처럼 원자 질량을 구하려면은 일단 비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75%, 25%.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35 곱하기 4분의 3 하고 37 곱하기 4분의 1 해서 그걸 더하면은 26.25 더하기 9.25니까 35.5. 염소의 원자 질량은 35.5가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은 모의 원자 모형,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세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 바닥 상태, 그리고 두 번째 들뜬 상태, 그리고 세 번째 섬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바닥 상태는 이제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를 뜻하는데요. 이 껍질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네 개 있는데 이제 2, 8, 8, 18로 가니까 이 남겨진 것들 없이 다 채우면서 가는 그거를 바닥 상태라고 하고요. 들뜬 상태는 이제 만약 밖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위에 에너지가 더 큰 전자궤도로 이동하는 것이죠. 이게 들뜬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면은 이 방출한 걸 이제 프리즘에 쏘면은 선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68쪽의 웨이브 메카니컬 모델인데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오비탈 전자 구름입니다. 이걸 설명에 앞서서 일단은 비정상 제이만 효과를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원자들을 이제 선 스펙트럼에 하다 보니까 이제 한 줄만 나오는 이 그 원소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원소 원래 한 줄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전기장이나 자기장을 걸어주니까 이게 4줄이나 3줄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여기 68쪽에 PEL이라는 게 있습니다. PEL이 이제 주 양자수인데요. 더 프린시플 에너지 레벨이죠. 이제 보어의 말에 따르면 에너지 크기에 따라 전자가 위치할 수 있는 궤도를 의미합니다. 보시면 N1, N2, N3 이게 다 주양자수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부양자수가 있는데 이 부양자수를 설명하기 앞서서 일단은 양자수라는 것은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자가 이제 있는데 그게 존재할 수 있는 자리들을 뜻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양자수에서 유도되는 게 부양자수인데 이 쿨롱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쿨롱 법칙은 특징이 R이 거리입니다. 이 R의 제곱이 분모에 있는 것인데 이걸 무엇을 뜻하냐면 전기라고 설명하는 힘인데요. 원자에서 이제 주양자수의 이 궤도가 그 거리에 따라서 이제 타원이 되면 거리가 더 멀어지겠죠. 그러면 에너지가 더 작아지겠죠. 하지만 이 보시면 이런 데는 에너지 작아지기잖아. 이런 데는 더 가까워지니까 에너지가 다시 커집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에너지 양만 같다면은 충분히 궤도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모양이 이제 완전히 구형해서 좀 찌그러진 타원, 좀 더 찌그러진 타원. 이게 바로 이제 궤도 양자수, 부양자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자기 양자수입니다. 이거를 이제 3차원으로 들고 옵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이제 궤도가 나오겠죠. 그게 바로 3차원 자기양자수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이 비정상 제이만 효과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하는 홀수선은 설명할 수 있지만 짝수선은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제 볼프간 파울리가 스핀이라는 새로운 양자수를 이제 고안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 스핀은 각 궤도에는 전자가 최대 2개 존재한다는 걸 가정하고요. 이 각 궤도의 에너지 전체 에너지량을 h바라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걸 설명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기 일단은 그 한 궤도가 있습니다. 이 한 궤도는 h바라는 전체 에너지를 가지게 되겠고요. 이 바에는 이제 전자는 최대 2개까지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전자가 1개 있는 경우도 있겠고 2개 있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전체 에너지는 h바로 동일해야 합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이 전자가 스핀이라는 성질을 가진다는 뜻인데 1개 있을 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개 있을 때는 1개보다 2개 있을 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2개가 있다면은 이 전자가 h바라는 그 각 운동량을 각각 2분의 1 h, 2분의 1 h라 이렇게 나눠 가지겠죠. 각 운동량은 여기서 전자가 그 원자를 한 바퀴 도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스핀 값입니다, 말거든. 그래서 이제 각각 2분의 1 h 값이 그 자체로 가질 것입니다. 2분의 1 h 값. 그러면 1h를 충족하겠죠. 하지만 1개 있을 때는 1개는 이제 2분의 1 h밖에 안 되니까 환성하지 못하겠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스핀인데요. 이 n쪽 방향을 하면은 플러스 2분의 1 h 에너지 생기기 때문에 1개 있을 때도 이제 위로 스핀을 하게 된다면 2분의 1 h 더하기 2분의 1 h에서 1 h가 되는 것이고요. 2개 있을 때는 반대로 1개는 h로 해서 플러스 2분의 1 h, 1개는 마이너스 2분의 1 h로 둘이 상충돼서 이제 h바를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이제 69번 문제. 보시면은 이 위아래 방향이 스핀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제 황과 칼슘의 그런 숄트 모터를 만들어라. 황은 이제 1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죠. 이거를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따라서 주양자수 1s, 1s에 2개, 그리고 주양자수 2개의 첫 번째 부양자수죠. 이게 s죠. s에 2개, 그리고 p에 6개, 2개 해서 6개,
6개 그리고 3S에 2개, 3P에 4개 이렇게 해서 이제 쇼트노트를 그릴 수 있게요. 칼슘은 이제 수북에 있으니까 똑같이 5S에 2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